시작해도 되겠어? 네. 페이지 104페이지부터고요. 우리가 6단원 국제 사회와 국제 정치 이런 내용들이 있을 겁니다. 즉 국제 사회와 국제 정치, 즉 우리가 이제부터 배울 단어는 우리가 지금까지 배워왔던 단원과는 전혀 결이 다른 걸 배워올 거라는 거죠. 우리가 지금까지 배웠던 건 7단원, 8단원, 9단원 인구, 도시, 경제지리에서 배웠던 것들은 지리라는 과목이고요. 지리라는 과목은 여러분들을 둘러싸고 있는 공간, 그죠? 환경,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모든 것들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있죠. 그러다 보니까 공간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있고요.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자연 공간, 우리는 그걸 자연지리라 불렀고, 인문 공간, 인문지리라 불렀습니다. 결국 이 지리라는 학문의 관심사는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이 지표상의 위에 있는 여러 가지 현상들과 공간과 관련된 것들을 연구 분야로 삼고 공부를 했었죠. 그러다 보니 우리가 인구, 도시, 경제지리 이런 것들을 배워왔던 거고요. 6단원은 완전히 달라요. 일반 사회라는 거고요. 일반 사회는 사람과 사람이 만나서 모여서 만들어 놓은 사회, 그 사회 안에서 만들어진 현상들에 대한 관심이 큽니다. 그래서 경제, 정치, 법, 문화 이런 것들에 대해서 관심이 많아요. 그 중에서 우리는 약간의 정치 파트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사람들 사이의 정치가 아니라 나라들 사이의 정치 본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대충 가고 오십니까? 대충 오시면 안 되고 제대로 오셔야 되는데. 그래서 오늘 할 거는 뭐냐? 첫 번째, 국제 사회를 이해하기 할 거고요. 국제사회 안에서 첫 번째 국제사회의 의미, 두 번째 특성, 세 번째 행위주체. 아주 간단하고 심플하게 가르쳐 드리도록 합니다. 그래서 이제 국제사회가 무슨 의미를 가지고 있고 어떤 특징이 있고 이 국제사회에 낄 수 있는 존재가 누가 있는지 알려드리고요. 작년보다 좀 더 라이트한 버전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매 해마다 이 단어는 조금 엄청 쉽게 얇게 가르쳤는데 작년보다 올해는 좀 더 라이트한 버전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첫 번째 의미부터 들어가도록 할게요. 국제사회의 의미. 자, 그럼 국제사회라고 이름을 붙였으니까 사회라는 게 뭐야? 영어 시간 아니에요. 사람들이 함께 사는. 그래요. 좋아요. 사람들이 함께 사는 뭐 그런 것들 좋은 시도였습니다. 자, 그럼 보자. 개인과 개인이 만나면 하나의 공동체가 만들어지고 그게 더 커지면 사회라고 이야기를 하죠. 네. 자, 그러면 사회라는 건 뭐냐? 사람과 사람이 만나서 만들어진 하나의 공동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 공동체를 우리는 사회라고 하는데 앞에 국제가 붙었으니까 글로벌하다. 즉, 이 사회에 참여하기 위한 최소한의 조건이 우리는 사람이지, 내가 우리가 이 교실 하나의 공동체라고 보면 우리가 무슨 학급 회의를 하든지 뭐 다수결 뭐 하든지 참가를 할 때 최소한의 단위는 한 명의 사람이지, 내가 만약에 찬성을 했는데 내 왼팔은 반대하면 이러면 안 되잖아. 최소한의 기본 단위는 사람이라는 거지. 그런 것처럼 국제사회도 국가들끼리 모여서 이루어진 하나의 사회다. 그럼 그곳의 최소한의 단위는 뭐다? 국가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의미는 첫 번째, 국가들 간의 관계라고 일단 심플하게 정리를 하겠습니다. 즉, 국가들 사이에서 상호작용하면서 이루어지는 모든 관계, 국가들 간의 관계를 우리는 국제사회라고 이야기를 할게요. 자, 그럼 최소한의 단위는? 국가. 네. 국가여야 한다. 자, 그러면 내가 국제사회에 끼고 싶어요. 난 낄 수가 있나? 아니요. 낄 수 있는 방법이 딱 두 가지가 있죠. 첫 번째, 나라를 건설해요. 나라를 건설하거나, 두 번째, 그 나라의 대통령으로서 뭔가의 의사결정을 할 수 있게 되면 나는 국제사회에서 어느 정도의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겠죠. 근데 내가 따로 지금 나갈 수는 없죠. 나만의 생각이지, 나 방만의 생각이지, 이거는 국가 단위로만 나와야 된다라는 거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두 번째 쉽게 갈게요.
국제사회의 특성 세 가지만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자국의 이익을 중시한다. 즉, 우리 사람들도 타인의 이익을 우선시한가요? 자신의 이익을 우선시한가요? 자신의 이익을 우선시하죠. 그런 것처럼 국가들도 자국, 즉 자신들의 나라의 이익을 중시하게 되고요. 두 번째, 힘의 논리가 적용됩니다. 힘의 논리. 힘 세면 짱이고요. 힘 약하면 빠져 계시면 되고요. 그러면 힘 세면 언니고요. 힘 약하면 동생이라는 소리야. 그러면 이거 두 개를 한번 엮어보자. 자국의 이익을 중시해요. 즉 나의 이익을 가장 중시하면서 힘의 논리로 무장을 했어. 이런 사회는 어떤 사회야? 독재, 자본주의 이런 게 왜 나옵니까? 야생 아닙니까? 야생. 약육강식. 너 왜 나 그렇게 쳐다봐? 하면서 내 힘 세면 콱 때려버릴 수도 있겠죠. 너 뭐야 이거 좋아 보이는데 물 가져갈 수도 있겠죠. 하지만 우리가 아는 국제사회는 그렇게 이루어지지는 않죠. 그리고 또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한번 천천히 설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두 가지 특성만 가지고 있으면 약육강식이 될 텐데 이제 그렇지 않게 운영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원칙적으로는 평등하다. A 나라, B 나라, 힘센 나라, 약한 나라 모두가 다 평등하다라는 거지. 인간들은 모두 평등합니까? 그렇게 우리는 기본적으로 원칙은 깔고 살죠. 뭐 인권 금수저 없잖아. 돈 금수저는 있지만 인권 금수저. 신분상에 인권적으로 뭔가 좀 더 천부적으로 뭔가 좀 더 많이 부여받는 금수저 있어요? 인권 금수저 있어요? 인권 예? 이런 선민의식을 없다고요. 저요라고 한 거 아니었어요? 네? 저요라고 한 거 아니었어요? 아니 없어요. 아 없어요. 난 그 뒤에 저요라만 듣고 순간적으로 선민의식을 그런 거 없죠. 그런 거 없죠. 우리 모두가 다 평등하다고 하지만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다른 격차가 생기기도 하죠. 뭘로? 돈으로, 자본으로 이런 걸로 생기긴 하지만 일단 원칙적으로는 평등하다. 국가들도 똑같습니다. 국가들도 원칙적으로 모두 다 평등합니다. 하지만 약간의 차이가 나타나게 된다는 거지. 가볍게 한번 그림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 어느 때보다 내가 이걸 좀 작게 그렸어요. 작게. 이거 원탁입니다, 여러분들. 원탁. 원탁이 상징하는 바가 뭔지 아십니까? 아, 음식을 골고루 먹을 수 있다. 아, 중국식 그 식당의 그 원탁 말고 뭔가 진짜 원탁이 상징하는 바. 그렇지, 평등이지. 평등. 왜냐하면 자리에 앉는다라는 것은 상석과 말석이 정해져 있게 됩니다. 우리가 이제 우리 어디 영화나 드라마 같은 데서 보면 회의장 같은 데 쫙 있잖아. 그러면 옆에 쫙 앉아있고 그 가운데 맨 끝에 누가 앉아? 회장님이라든지 사장님이라든지 가장 높은 사람이 앉죠. 이 유구한 전통이 있는 거란 말이야. 근래 자본주의의 산물이 아니라 우리 조선시대 궁궐, 경복궁이 있죠. 경복궁에 근정전에 가시면 가장 높고 가장 화려한 딱 메인 자리 누구야? 왕의 자리고 밑에다가 쭉 깔아놨죠, 신하들. 그 신하들 발바닥 밑에 표시하는 돌이 박혀 있어요. 몇 품, 몇 품, 몇 품, 몇 품. 유구한 전통이라는 거야. 우리 조상님들부터 있었던, 즉 상석과 말석이 있다는 거야. 너 9품이야? 저기가 1품이야? 일로 와. 이렇게 상석과 말석이 정해지는데 원탁은 이 평등이라는 걸 의미합니다. 즉 어디에 앉든 위아래가 없다라는 거지. 원이 상징하는 것처럼. 자, 그럼 우리 이 원탁에서 우리가 저녁 식사를 한번 해볼 건데 우리가 먼저 앉고요. 친구들을 하나씩 불러보겠습니다. 누굴 불러볼까? 미국은 좀 이따 부를게요. 아, 중국, 일본, 러시아, 영국, 프랑스, 미국. 독일, 야, 난 베트남 친구도 불러주고 싶어. 베트남, 필리핀도. 독일. 인도는 어때? 인도. 콩고. 콩고.
누비지 너무 애탔어요, 콩고. 아니 콩고의 공주니까 어쨌든 이렇게 우리가 친구들을 불렀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친구들을 부르고요. 부르고 이제 메뉴를 골라야 되겠지. 저녁 메뉴 뭐 물어보는 거야. 그래서 우리나라 뭐해? 불고기 야, 김치. 요즘 흑백 요리사에서 가장 핫한 음식이 뭐입니까? 커리 비빔밥 아닙니까? 비빔밥. 비빔밥 여러분들 지금 뱃속에 다 뭐가 들었습니까? 비빔밥. 새싹 비빔밥 들어가 있잖아. 네. 비빔밥을 한번 먹었지. 오늘도 먹었지. 유 비빔씨 엄청 그놈아 핫하던데. 어쨌든 비빔밥을 먹자고 불러요. 중국은요? 짜장. 중국의 짜장 그냥 불러드릴게요. 일본은요? 스시 스시. 좋은 말 있는데 굳이 내 스시라 쓸 필요가 없는데. 초밥. 잠깐. 그냥 일본에 맞춰서. 초밥. 러시아는요? 뭐 킹크랩 뭐 불렀다 쳐. 프랑스는요? 가게 달팽이. 뭐 달팽이 먹자고 쳐. 미국은요? 빵 햄버거. 빵 베트남은 쌀국수를 이야기하고 싶은데 잠깐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야. 햄버거 쌀국수를 이야기하고 싶은데 속으로 딱 베트남이 나 쌀국수 이야기해야지. 두리안 독일은 나 소세지 이야기해야지. 인도는 속으로 나 카레 이야기해야지 라고 마음을 먹고 있었겠지만 여러분들은 상상할 수 있죠. 미국이 햄버거 나온 순간 이 뒤로는 다 뭐가 나와? 햄버거 나오겠지. 그 다음에 야 우리 그래 햄버거 절반 먹는데 너네 다 먹고 싶은 거 비빔 짜장 초밥 뭐 이런 거 먹고 싶다고 얘기했잖아. 그럼 다시 진짜 너 진짜 짜장 먹고 싶어? 아니 나 짜장 햄버거. 아니면 한국은 비빔밥 먹고 싶다고 얘기해요? 라이스 버거 라이스 버거. 나 라이스 버거 말한 거에서 실은 나 햄버거 먹고 싶었어. 그런 것처럼 우리의 이날의 저녁밥 메뉴는 뭐야? 햄버거로 정해진 거지. 우리는 알고 있어. 힘의 논리로 운영이 된다라는 것을. 원칙적으로는 평등해 보여. 하지만 힘의 논리가 적용이 돼. 다들 서로 먹고 싶은 게 있었어. 자국의 이익에 따라서 우리 문화를 알리고 싶다. 하지만 국제사회는 뭘로 적용된다? 힘의 논리로 된다. 여기까지 잘 이해되셨습니까? 네. 이거보다 더 쉬운 설명 방법을 아직 못 찾아서 이걸 한 4, 5년째 쓰고 있는 것 같아요. 이 방법을. 쉽죠? 이해 딱 되시죠? 자, 근데 여기서 또 질문. 자, 그랬으면 힘의 논리라고 하면 애들이 먼저 이렇게 알아서 뭔가 이제 힘의 논리에 굴복하지 않고 뭔가 좀 더 힘이 강한 나라가 약한 나라들. 만약에 인도가 끝까지 난 카레 먹고 싶어! 라고 하면 어떡할 거야? 먹으라야죠 어떡할 거야? 카레 뭐라고 할 거야? 뭐 미국 입장에서 불편한데 상당히? 근다고 뭐 인도 데리고 와서 때릴 거야? 그러지는 않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안전히 약육강식으로 이렇게 벌어질 것 같은 국제사회가 그렇지 않고 어느 정도의 질서가 유지되고 있지. 그죠? 그 이유가 뭘까? 원칙적 평등. 국제사회의 특성 질서 유지 이유가 있죠. 뭐가 있을까? 인도적인 차원 국제법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 다음 국제기구도 있어요. 그 다음에 세계 여론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콜라보레이션 해서 상당히 내 콜라보레이션 발음에 불만이 가진 친구가 있는 것 같아요. 일단 이런 것들이 융합을 해서 비벼져 가지고 이런 것들에 의해서 이 국제사회가 질서가 유지된다라는 거지. 자, 그럼 하나씩 봐봅시다. 국제법이라는 거는 법입니다. 법. 국가들 사이에서 적용되는 법이야. 자, 근데 이 국제법과 국내법에 가장 큰 차이점이 있습니다. 첫 번째로 강제성이 있냐 없냐야. 국제법은 강제성이 없어요. 국내법은 강제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만약에 법을 어기거나 또는 내가 뭔가를 잘못을 하게 되면 정부에 의해서 나는 어디를 가게 되지? 감옥을 가거나 또는 벌금을 내게 되겠죠. 근데 국제법이라는 건 그런 게 있나? 없어요. 지키지 않아도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많은 국가들이 지키지. 왜?
내가 이 법을 안 지킨다고 해서 나를 어떻게 나라에다 때릴 거야, 응징할 거야, 뭐 할 거야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 하지만 국제법은 지킵니다. 왜? 그렇지. 여론이 안 좋아지니까. 세계 여론이 좋아지지 않으니까. 여론이 안 좋아지면 어떻게 된다? 우리 구단에서 배웠잖아. 전 세계는 경제적으로 묶여있지. 묶여있는데 여론이 안 좋고 그거에 대한 평판이 안 좋으면 그것과 함께 일을 하지 않겠고 투자를 하지 않겠고 그렇게 된다고 하면 결국 경제적으로 이익을 창출할 수 없기 때문에 결론적으로 국제법이나 이런 것들을 어긴다. 세계 여론이 안 좋아진다. 그러면 자국의 이익에 득이 되지 않기 때문이지. 자, 그럼 국제기구는 무슨 일을 하나? UN이라든지 여러 가지 WTO라든지 여러 기구들이 있지. 그런 것들이 적절한 제재와 적절한 제한을 통해서 일을 진행하죠. 근데 이것도 안 듣는다고 어떻게 할 수 있는 건 아니야. 또 뭐가 안 좋아져? 여론이 안 좋아지지. 이 세계 여론에 대해서 안 좋아지기 때문에 온전히 힘의 논리만으로 적용되지는 않는다. 어느 정도의 질서가 유지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어렵지 않죠? 야, 우리 벌써 3분의 1을 왔어. 66.7%. 자, 세 번째. 국제사회의 행위주체. 행위주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행위주체에는 총 3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국가. 두 번째, 국제기구. 세 번째, 다국제기업. 이렇게 3가지의 행위주체가 있습니다. 일단 국가는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국제사회의 행위주체죠. 가장 기본적인 행위주체이자 가장 기본 단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국제사회의 기본 단위. 그 다음에 가장 최소한의 단위, 가장 중요한 주체들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어쨌든 국가는 크게 설명하지 않고요. 국제기구는 우리가 2가지로 나뉘어져요. 그 다음에 정부 간 국제기구와 그 다음에 국제 비정부 기구 이렇게 나누어지게 됩니다. 자, 볼게요. 국제기구는 국제기구인데 정부 간 국제기구야. 즉 정부끼리 뭉쳐가지고 국제기구를 하나 만든 거야. 자, 쉽게 생각할게요. 인간 사회에서 법적인 활동을 할 수 있는 것은 태어난 사람들입니다. 우리 같은 사람들 우리는 자연인이라고 불러요. 산속에 들어간 사람들 아니고요. 우리는 자연인이라고 불러요. 자, 근데 이런 것만으로 법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어. 사람은 아닌데 사람인 것처럼 만들어 놓은 것들이 있어요. 법에 의해서 만들어진 사람들, 법인이라고 불러요. 법인. 그래서 회사 같은 경우를 우리는 법인이죠. 그래서 이제 그런 경우를 만들어 놓는데 이게 자연인이라고 하면 국제기구나 정부 간 국제기구는 법인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네. 국가는 아니지만 국제사회에서 행위주체를 할 수 있는 존재들이야. 자, 그러면 정부 간 국제기구는 무엇이냐? 이런 국가들끼리 모여가지고 하나의 단체를 만들어 놓은 겁니다. 예를 들어드리면 UN, OECD, 뭐야? 또 오늘 뭐 많이 도전을 하네요. OECD, WTO. 나는 몸은 C를 쓰고 있는데 마음은 벌써 D로 가버렸나 봐. OECD, WTO 같은 것들이 정부 간 국제 기구입니다. 이해되셔? 네. 자, 봐봐. UAE는 국가들끼리 모여가지고 만들었지. 네. OECD도 그래, 잘 사는 나라들끼리 더 잘 살아보자고 만들었죠. WTO도 전 세계의 자유무역을 위해서 국가들끼리 나와가지고 만드는 것을 우리는 국제기구, 정부 간 국제기구라고 이야기합니다. 오케이? 네. 자, UN에 대해서 조금 이야기하고 넘어갈게요. UN은 1차 세계대전 이후 2차 세계대전이 나타나고 나서 그것이 끝나고 나서 만들어졌죠. 네. 국제연맹을 계승해서 만들어졌습니다. 그래서 국제연맹이 가지고 있던 엄청난 단점, 어떤 단점? 군사적인 제재 수단이 없다. 작년에 배웠잖아, 그렇지? 그래서 이것들을 극복해서 만든 게 국제연합입니다. 국제연합. 그래서 UN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 이야기할게요.
그래서 국제연합에는 하위 기구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것들이 있냐면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유니세프, 국제난민기구, 유네스코 같이 각각의 기능들을 하는 많은 기구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기구 중에 하나인 안전보장이사회 안보리라고 불리우는 안전보장이사회가 있어요. 안전보장이사회. 요 안전보장이사회가 하는 일이 뭐냐? 말 그대로 국제사회의 안전을 보장한다. 어떻게 안전을 보장하냐? 말 안 듣는 국가, 문제 국가에 대해서 제재 또는 심할 경우에는 군사적 수단까지 사용할 수 있게끔 결정하는 기구다. 그래서 그런 결정을 어떻게 하냐? 첫 번째로 상임 이사국이 있고요. 비상임 이사국이 있습니다. 이 나라들의 투표에서 찬성 반대에 대한 투표에 대해서 의해서 이제 이루어지게 된다라는 거지. 상임 이사국은 어떤 나라들일까? 늘 임하는 거야. 즉 언제든지 시시때때로 변하는 게 아니라 항상 늘 always 상임 이사국이라는 거야. 늘 여기에 투표에 참여할 수 있는 사람들, 국가들. 어떤 나라들? 미국, 그렇지, 강한 나라들. 미국, 영국, 프랑스, 일본. 와, 누구야 일본? 너무 참신한 발상입니다. 왜냐? 이거는 2차 세계대전 종전 이후에 만들어졌습니다. 승전국 중심으로 만들어졌겠죠. 일본은 마지막까지 저항한 패전국입니다. 패전국. 여기에 들어오실 수 있겠나요? 아니요. 없겠죠. 독일은요? 네. 빠져 계셔야죠. 미영프, 한국. 러시아. 한국은 저리 가시고요. 러시아, 중국까지. 이렇게 상임 이사국이고요. 비상임 이사국은 외우지 않으셔도 돼요. 바뀝니다. 2년마다 이렇게 한 번씩 바뀌기 때문에 외울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친구들이 가지고 있는 엄청난 권리가 뭐냐면 거부권이야. 상임 이사국 중 한 나라 빼고 모두가 만장일치로 찬성을 해도 한 나라라도 거부하면 끝이야. 그 안건은 되지 않는 겁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미영포 러중 중에서 어떠한 나라라도 그 사안에 대해서, 안건에 대해서 거절한다, 거부한다라고 하면 그 안건은 통과될 수가 없는다라는 거야. 엄청난 권력인 거지. 그럼 여기에 들어가고 싶은 나라들 줄 서 있을까? 안 줄 서 있을까? 줄 서 있지. 엄청 줄 서 있지. 우리나라는요? 우리나라도 이미 줄 서 있지. 우리나라도 줄 서 있어요. 그래서 막 대표적으로 서 있는 나라가 일본, 독일, 한국, 인도 이런 나라들이 줄을 서 있어요. 근데 이런 나라들도 상임이사국 들어오지 못하는 게 뭐냐면 상임이사국 들어오려면 여러 나라들의 동의가 있어야 될 거 아니야. 일본 들어간다 그러면 누가 제일 먼저 반대할까? 한국이 넌 안 돼 임마! 다 해도 넌 안 돼 임마! 하겠지. 독일을 들어가려고 하면 근처에 있는 나라들 이탈리아라든지 뭐 폴란드라든지 근처 나라들이 반대를 하겠죠. 한국이 들어가려고 하면 누가 반대해? 일본. 내 눈에 흙이 들어가기까지는 안 돼 라고 하는 거지. 인도 들어가려고 하면 파키스탄이, 뭐 브라질이 들어가려고 하면 아르헨티나가 반대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해요. 일단 첫 번째로 반대하는 이유는 뭐냐? 역사적으로 분쟁이 있었던 나라들. 우리랑 한국. 뭐야? 우리랑 한국이 아니잖아. 차라리 아닙니다. 저 일본 사람 아니고요. 일본 할 줄 모르고요. 한국과 일본. 갑자기 치는 오늘 1교시부터 7교시까지 풀로 수업을 하고 있어서 그런지 뭔가 지금 정신이 아득아득합니다. 그 다음에 인도와 파키스탄도 종교적인 분쟁을 일었어. 그래서 얘네들은 도시락 싸들고 가면서까지 말릴 정도로 반대를 한단 말이야. 또는 지역적으로 안배를 해줘요. 뭐 한 지역에다만 상임이사국을 줄 수 없으니 지역적으로 안배를 하는데 브라질이 들어와 버리면 남미에서는 이미 들어올 수 있는 자리가 없죠. 그러니까 말리는 거야. 이해되시죠? 자, 그러면 우리 힘만으로 일본을 막을 수가 없어. 그럼 누구를 데리고 오면 돼? 나머지 애들 데리고 오면 되는 거야. 야, 파키스탄 일로 와봐. 너 인도 싫지? 너 인도 혹시 올라간다 할 때 내가 반대표 던질게. 일본 온다고 할 때 너가 반대표 던져. 이런 애들끼리 모여요. 반대를 위한 협의체, 커피클럽이라는 비공식적 모임을 만듭니다. 그래서 어느 누구도 지금
상임이사국에 올라가지 못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미영풀 어중 나라들은 좋아 싫어? 좋아요. 좋지. 좋은 건 나눠 먹으면 약해지잖아. 그러니까 자기들의 권력을 딱 쥐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이런 좋은 상황이 발생하기도 한다는 거. 어쨌든 국제연합 설명드렸고 넘어갑니다. 안보리. 그다음에 이제 국제 비정부기구에 대해서 한번 보도록 할게요. 비정부기구라는 거는 NGO를 이야기합니다. Non-Government Organization. 그래서 정부의 영향을 받지 않는 기구라는 거야. 자, 영향이라는 거는 지원입니다. 지원이라는 건 돈이죠. 돈을 받으면 자유로울 수가 없죠. 여러분들 혹시 용돈 받으신가요? 네. 그러면 엄마 아빠 말 잘 안 듣고 그러면 제일 먼저 뭐가 끊겨? 용돈이 끊겨. 더 말 안 들으면 밥을 끊을 수 있겠지만 먼저 용돈이 끊기겠죠. 용돈 끊기 각이 보이면 여러분들 갑자기 말을 어떻게 돼? 잘 들을 수밖에 없지. 즉 그러니까 돈을 받는다는 건 영향을 받는다는 거야. 내가 만약에 이제 용돈 받고 산다고 생각해봐. 엄마가 주말에 하면 일단 집에 들어가야 될 거 아닙니까? 근데 그렇지 않다고 하면 좀 더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있다는 거야. 그래서 이 비정부기구는 국가의 지원을 받지 않고요. 국제적인 스케일로 활동하는 친구들을 이야기합니다. 자신들의 가치를 국가의 지원 없이 펼치겠다라는 거지. 대표적으로 그린 피스. 그 다음에 국경 없는 의사회. 등등등등 이런 국제 비정부기구가 있다라는 거. 다양한 비정부기구가 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다국적 기업입니다. 우리가 6단원부터 배우는 게 아니라 9단원을 배우고 왔기 때문에 다국적 기업에 대한 설명을 특별히 할 이유가 없어요. 그래도 혹시라도 말씀드리면 한 국가의 본사를 두고 전 세계를 대상으로 경제활동을 하는 기업. 여기까지 어렵게 생각하지 않고 그냥 전 세계를 대상으로 경제활동하는 기업이라고 생각하셔도 무방합니다. 자, 그러면 대표적인 기업이 어떤 거 있었지? 삼성. 그지? 아마존, 삼성, 현대, 애플. 그냥 여러분들 머릿속에 떠오르는 거의 모든 기업이 다국적 기업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좀 더 엄격히 봐보자. 어디 국가들끼리 노는 자리에 기업이 나와가지고 난리야 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죠. 근데 여기서는 보통 기업들이 아니죠. 월클 중에 월클. 도시 중에 도시였던 세계도시처럼 전 세계적인 다국적 기업들인 거야. 선생님이 며칠 전에 그 뉴스 동영상을 보고 선생님이 정말 놀랐습니다. 스페이스 X. 로켓을 쏴요. 발사를 시키고 그 다음 그 로켓을 추진했던 그거는 원래 보통 같으면 팩입니다. 바다 같은 데 떨어지고 팩인데 얘를 다시 자리로 돌아와가지고 재활용을 한대. 그래서 한 번 쏘는데 수십억 정도, 20억 정도면 쏠 수 있게끔 만든다고 합니다. 30억 조금 안 되게 하면 엄청난 일인 거죠. 자, 그런 사람들, 그 우두머리가 누구야? 테슬라와 스페이스 X의 우두머리 일론 머스크. 그 다음에 여러분들 페이스북 메타의 우두머리 누구야? 마크 zuckerberg. 왜? 그 다음에 애플의 우두머리 누구야? 스는 돌아가셨고요. 팀 쿡이긴 한 거지. 웬만한 기업들, 전 세계로 유명한 기업들 여러분들이 지도자를 알아요. 우두머리를 안단 말이야. 자, 봅시다. 베트남 우두머리. 우두머리가 좀 그렇다. 지도자. 필리핀 지도자. 인도 지도자. 콩고 지도자. 전 세계에 미치는 영향이 졌단 말이야. 근데 영향을 많이 미치는 나라들. 중국. 시진핑. 일본. 바뀌었죠. 아베였는데 기시다로 바뀌었죠. 옛날에. 러시아. 푸틴. 프랑스. 엘리자베스. 아마 마크롱이었을 때 넘어갈게요. 미국은요? 아직 안 바뀌었어요. 바이든. 즉 이렇게 전 세계를 대상으로 영향력을 많이 미치는 나라들 여러분들 알고 있지만 그렇지 않은 나라들은 모른단 말이야. 근데 이런 기업들의 우두머리를 알고 있는 경우는 뭐다? 기업들이 그만큼 전 세계에 많은 더 영향을 미친다라는 거지. 웬만한 기업들보다, 아니 웬만한 국가들보다 기업의 매출이라든지 이익이 큰 나라들, 큰 국가들, 큰 기업들도 있습니다. 즉 한 국가의 GDP보다 매출이 더 큰 기업들도 있다라는 거야. 그러니까 전 세계를 대상으로 활동을 하면서 엄청난 영향력을 미친다라는 거지. 이해되셔요? 그래서 이것들이 국제사회 행위 주체고 아까 이야기했듯이 마지막으로 각 국가들은 원칙적으로 평등하지만 자국의 이익과 힘의 논리에 의해서 적용이 되고 실제로는 평등하지 않은 사회가 유지되고 있다. 하지만 완전히 약육강식의
세계가 아닌 건 이유는 뭐다? 국제법과 국제기구 거기에 더해 세계 여론이 이런 국제사회 관계에 영향을 미치고 있기 때문이다. 이게 끝입니다. 질문. 수업 끝.